이 시간에는 누군가에게 지시나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리법이나 설명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 의미는 뭐뭐는 뭐뭐한다, 뭐뭐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 boy stopped crying 이라고 하면 그 남자아이는 우는 것을 멈췄어요 라는 문장이 나오죠. 근데 명령문은 조금 달라요. 명령문은 먼저 주어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명령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하죠? 바로 내 앞에 있는 you, 즉 상대방을 향해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주어는 쓰지 않아도 좋아요. you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합니다. 두 번째, 영어 문장에서는 반드시 시제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topped처럼 과거인지 현재인지 진행형인지를 표현해야 되지만은 명령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우는 아이에게 우는 걸 멈춰, 즉 울지 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냥 동사 원형 stop을 사용해서 stop crying, 울지 마, 우는 걸 멈춰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데 혹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느낌표를 써도 좋아요.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Go out of the station and turn right. Walk down Maple Street and turn left into May Avenue.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 원형을 쓰니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look out,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뜻이네요. 그 다음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come, 와서 have dinner with us. 우리랑 저녁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도중에도 have some more meat, 고기 좀 더 드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령문에서는 주어 you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은 가끔은 사용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비교나 대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do the dishes today. 네가 오늘 설거지해. I did it yesterday. 내가 어제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랑 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감정적이 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 you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일 때만 주어 you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You calm down. 진정해.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달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you calm down 이란 표현만 쓴다면은 글을 통해서는 이게 짜증을 내는 것인지 달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일상 대화라면은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open the window 하면 문을 열어주세요. sit down here, 여기에 앉아주세요 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를 하고 싶어요. 즉 부정명령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앞에 do not 아니면 줄임꼴 not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꼭 차려야 되는 공식 석상이 아니면 일반 대화에서는 no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n't open the window 하면 창문을 열지 마세요가 되겠고 don't sit down here 하면은 여기 앉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동사 앞에서도 don't be late, 늦지 마, don't be silly, 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don't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알다 모르다와 같이 인지 능력을 나타내거나 want, 원하다처럼 아니면 비동사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원하게 되거나 키가 커지거나 뭔가를 모르게 되거나 알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명령문으로 쓰일 때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동작 동사로 뜻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don't를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도 do be careful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제발 좀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부정명령문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감정을 실어서요. 즉 주어 you를 사용해서요. 조심하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you don't가 아니라
don't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you be late tomorrow. 내일 늦지 마세요. 절대 늦지 마세요가 되겠고, don't you say that again. 절대 그 말 다시 하지 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엄마에게 이럴 거야. 이런 의미 정도로. 글을 쓰는 경우라면 뒤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적고, 대화 중이라면은 끝을 내리기 때문에 의문문과 확실히 구별이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충고를 하려면 좀 더 정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please, 제발이라는 뜻을 살짝 넣어주면은 문장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니까 제발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굳이 제발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뭐뭐 해주세요 라고 좀 더 정중하게 변한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ease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please 처럼 문장 앞이나 뒤에 please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명령문의 주어가 3인칭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somebody call a doctor, 누군가 의사를 불러주세요 란 뜻인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기가 힘들 때 사용하기 좋은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에게 특혜를 주려나 봐요. 그래서 parents with children,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들은 stand in line first, 먼저 줄을 서세요 라는 명령문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해요. 명령을 하는데 나도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뭐 하자,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let's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 앞에 쓰였던 동사 원형을 다시 여기서도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let's go, 가자가 되겠고, 뭐 let's go home, 집에 가자 등의 표현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뭐 하지 말자는 어떻게 할까요? let's 다음에 not을 쓰면 되겠습니다. let's not 쓰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죠. let's not go camping this summer 하면 이번 여름에는 우리 캠핑 가지 말자 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령문도 배웠고 명령문을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명령을 받을 때 서로가 조금 조심스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는 별로 쓰지 않아요. 대신에 상대방에게 초대를 하는 카드라든가 아니면 조리법, 사용 설명서 등에는 아주 간단하게 문장을 짤막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을 활용한 조리법을 하나 볼까요? 영어로는 recipe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권에 아침에 먹는 음식인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make pancakes. 팬케이크를 만드는 방법.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 make를 쓰면 만드는 방법이 되죠. 오늘 참 동사 원형 많이 쓰이네요.